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오랜만에 스튜디오에 왔습니다. 기존에 빌사남이 간다 이제 실내 촬영을 좀 많이 했는데 좀 요즘 트렌드라든지 요즘 빌딩 시장 상황이라든지 뭐 이런 생생한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빌딩 거래량은 상승했지만 임대 시장은 좋지 않습니다. 그래서 상반기 데이터를 보면은 작년과 비교했을 때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. 특히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작년 거래량보다 거의 한 2배 정도 거래량이 상승했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거래량이 좀 많이 상승했는데 그 상승한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금리가 내려왔어요. 뭐 한 2분기 때까지만 해도 빌딩 담보대출로 만약에 대출을 좀 빌리면 금리가 한 5%대 막 6%대 이렇게 나왔습니다.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2분기 때 뭐 4% 적게는 뭐 3%대까지 내려가면서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갔어요. 그로 인해서 빌딩 거래량이 좀 많이 상승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하반기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. 아마 작년과 비교해서 거래량이 뭐 1.5배, 많으면 한 2배 정도는 더 늘어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. 빌딩 같은 경우에는 금리와 영향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금리가 내려갈수록 거래량이 더 상승합니다. 그거와 반해 임대 시장은 좀 좋지 않아요. 그래서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지난해에 폐업률이 한 10%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소매업이나 이런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폐업률이 20%까지 올라가고, 그리고 신규 창업했는데 폐업하는 율이 한 80%까지 늘어났다라고 합니다. 10곳을 창업하면 한 8곳이 문이 닫는 거예요. 자영업자들이 매우 어려워졌습니다. 그래서 뭐 인건비가 올라가기도 했고 재료비가 많이 올라가면서 임대 시장은 좀 좋지 않습니다. 지금 최근에 기업들이나 이런 곳에서 신규 투자 유치가 좀 되게 어려워졌어요. 21년도만 하더라도 신규 투자 유치라든지 뭐 이런 걸 너무 많이 받아서 사무실을 막 확장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, 최근에는 이런 신규 투자 유치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규모를 더 줄이고 있습니다. 이러면서 오피스 공실률도 되게 높아지고 있어요. 그래서 강남을 예로 들자면 이런 테헤란로의 프라임급 빌딩들은 공실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. 근데 그거와 반해서 그 이면에 있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되게 높아졌어요. 근데 언론 기사를 보면 대부분 다 이 프라임급 빌딩 기준으로 이제 기사를 좀 많이 냈습니다. 그래서 뭐 공실률이 역대 최저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, 실제로 거기 이면에 프라임급 빌딩이 아닌 이런 작은 빌딩 같은 경우에는 공실률이 되게 많이 높아졌습니다.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거래량은 늘어났지만 뭐 임대 시장은 좋지 않다. 네,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매각사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아마 이제 접목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둘 다 강남권의 매각사례고, 한 건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에 80억 원에 매입을 했습니다. 호황기 때 80억 원에 매입한 다음에 시장이 제일 안 좋았을 때 80억에서 72억에 팔았는데, 그냥 8억만 손해보는 게 아니라 취득 관련 비용이라든지 금융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 다 포함하면 거의 10억 넘게 손해를 봤습니다. 근데 그거를 매입하고 나서 임대차 만기가 올해 5월까지 만기였는데 지금 10월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임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임대 시장이 좋진 않아요. 그리고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에도 논현동의 매각 사례인데 22년도에 103억에 매각된 사례입니다. 지금 거의 2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임대가 안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진짜 21년도 그때까지만 해도 진짜 임대 시장이 너무 좋았는데 22년도 하반기 때부터 금리가 많이 오르기 시작하면서 임대 시장이 매우 안 좋았습니다.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아무리 강남이어도 좀 이렇게 손해보고 매각될 수도 있구나, 그리고 아무리 강남이어도 이렇게 임대가 안 될 수 있구나, 뭐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. 뭐 사례 얘기하면서 좀 말씀드리면, 저희 스터디가 지금 8년 동안 하면서 수많은 건물주들을 만들어냈어요. 진짜 한 몇천 명 정도 수강을 했었고, 진짜 몇백 명 정도 이제 저희가 건물주분들을 만들어 드렸고, 저희 스터디를 수강하면 가장 큰 혜택이 어벤져스 팀을 만들어 드립니다. 그래서 뭐 중개사뿐만 아니라 설계사, 그 다음에 시공사, 그리고 은행, 그리고 법무사, 뭐 변호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빌딩과 관련된 사람을 다 연결해 드립니다. 그리고 심지어 무료입니다. 그래서 스터디 수강생 몇 기인지만 얘기해 주시면은 저희가 다 무료 상담이 가능합니다. 사실 이게 물어볼 데가 없잖아요. 뭐 설계라든지 시공비 견적서를 받았는데 견적서가 많이 나온 건지 적게 나온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. 저희 건설사 대표님한테 충분히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어벤져스급 전문가를 저희가 소개해 드립니다. 그리고 저희가 현장 답사를 합니다. 4번의 답사를 진행하고, 강의뿐만 아니라 이런 생생한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답사도 포함하고 있으니까 이런 네트워크를 좀 형성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빌딩을 하나를 보더라도
다 각자마다 의견이나 이런 게 좀 다르기 때문에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게 우리 스터디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. 요즘 좀 트렌드를 보면은 빌딩 거래되는 게 다 좋은 위치에 있는 건물이라든지 진짜 급매 위주로 빌딩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막 21년도 때는 진짜 막 다 팔렸잖아요. 그런 시기가 아니라 정말 좀 괜찮은 위치에 괜찮은 가격에 건물들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에도 진짜 좋은 위치, 뭐 진짜 임대 가격을 매우 낮춘 아니면 렌트 프리를 엄청 많이 준 그런 빌딩들만 임대가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강남권에 저희가 통임대로 임대를 마쳤습니다. 그래서 그 건물 같은 경우에도 렌트 프리를 무려 6개월이나 줬어요. 심지어 인테리어 비용까지 지원했습니다. 정말 임차인 모시기가 쉽지 않습니다. 그렇게까지 해야지 지금 임대가 되는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반대로 압구정 로데오 메인이라든지 뭐 성수동 뭐 연무장길 메인이라든지 뭐 대치동 학원가 메인거리라든지 이런 건물들은 진짜 임대가 너무 잘 돼요. 그거와 반해서 뭐 임대 시장이나 매매 시장도 이런 격차가 좀 많이 일어나지 않나, 네,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뭐 앞으로 빌딩을 매입하거나 뭐 빌딩에 이제 임대를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이런 전략을 좀 잘 세우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코로나 때부터 빌딩을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근데 그때 생각은 아예 접어둬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말도 안 되는 시장이었고 진짜 기준금리가 0%대가 뭐 지금 한국 역사상 그런 적이 없잖아요.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빌딩을 만약에 앞으로 보신다라고 하면 가격이 좋거나 아니면 진짜 건물 연면적이 되게 크거나 수익률만 보는 게 아니라 보수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임대 시세도 예전에 저희가 코로나 때 막 비싸게 맞췄던 그런 임대 수준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으로 얼마에 맞출 수 있는지를 정말 보수적으로 보고 판단을 하셔야지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내려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거래량은 좀 계속 늘어날 것 같아요. 근데 임대 시장은 계속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자영업자분들이 금리가 뭐 당장 내려갔다 그래서 당장 이렇게 영향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요. 제가 봤을 때는 최소 뭐 1년 이상은 지나야지 그때부터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은 하는데, 어떻게 임대를 마칠지를 좀 포인트를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대출 같은 경우에도 금리가 뭐 내려갈 것 같긴 하지만 저는 무리하게 받는 걸 좀 권하지 않아요. 그래서 뭐 최근에 막 이렇게 영상 같은 거 보면 뭐 진짜 풀대출 받아서 실투자금 없이 막 투자를 했다 뭐 이런 광고들이 되게 많은데 그거 진짜 너무 위험한 겁니다. 대출 많이 받아서 잘못되는 경우 너무 많이 받기 때문에 현금이 총 매매가 대비해서 뭐 30% 아니면 진짜 50% 정도는 최소 가지고 계셔야 돼요. 언제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릅니다. 그리고 진짜 공실이 오랫동안 다 비어있을 수도 있잖아요, 건물이. 그래서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빌딩 투자를 하셔야지 이런 리스크들을 줄일 수 있습니다. 정말 옥석 가리기 시장일 것 같아요. 막 빌딩 시장이 엄청 살아나고 임대 시장이 되게 살아날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정말 임대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임대를 마칠 수 있는지, 어느 정도 임대료 수준에 마칠 수 있을지를 좀 심각하게 고민해 보시고 그거 대비해서 좀 적정 수준의 대출을 받아서 빌딩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, 제가 일단은 영상을 계속 이렇게 좀 시도하면서 많이 찍고 있거든요. 좀 이런 부분을 좀 추가했으면 좋겠다, 이런 부분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댓글을 남겨주시면 앞으로 영상 찍는 데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